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 제가 또 녹화 방송을 좀 합니다. 이거 저 동네 뒤에 나와서 녹화 방송을 하는데, 오전에 저는 그 사전투표를 오전에 동사무소 가서 했습니다. 오전에 동사무소 했고, 뭐, 당연히 저는 제일 첫 번째 찍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 유튜브 쪽을 이렇게 봤는데, 역대급이라고 그래요. 상당히 그 사전투표 참가율이 거의 뭐 지금 한 15, 17%, 뭐 좀 있으면 20%까지 육박, 내일까지 하면 아마 20, 30%까지 아마 넘지 않을까, 사전투표율을 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준석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오늘 오전에도 이준석 후보가 본인의 어떤 그 실수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뭐 본인의 그 내용을 뭐 유튜브를 포함해서 허위 사실로 고소 고발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참 이준석이는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곱게 참 철없이 자라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준석 씨가 지금 40살, 40대라고 그래요. 근데 40 나이면 상당히 그 세상도 이제 어느 정도 지그덕에 불혹이라고 하는 나이거든요. 세상도 알고 그럴 텐데, 저렇게 국민들, 또 이준석 씨의 그 성 비하 발언, 뭐 젓가락, 또 여성 그 관련되는 그 부위, 이를 전 국민이 보는 데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자체도 나쁜 거지만, 어, 그, 뭐 페이스북에 보면은 범죄 일람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그 김동우 씨, 그 이재명 후보 아들 내용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 이재명 후보 아들 언급을 했는데, 그 이재명 후보 아들 언급을 한 부분이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사실은 언급 자체가 허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을 예측을 한다면, 그러니까 단정, 누구라고 알 수 있는 어떤 그걸 명예훼손에서는 그걸 공연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그 객체, 누군지 특정을 안 했지만 알 수 있는, 누군지 알 수 있는 그런 객체를 뭐 그 후보 토론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심각성이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준석 씨가 저는 정계를 떠나야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정치는 옛날 구태의연한 그런 정치 시대는 아니거든요. 지금 모든 국민들은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준석 씨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부잣집 도련님 같은, 말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해요. 말 잘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을 또 거기에 따른 그 자기의 그 비하 발언을 했던 사람들, 비난을 한 사람들, 뭐 비난이라기보다도 옳게 지적을 했죠. 한 사람들을 다 고소고발 조치를 하겠다. 그건 굉장히 태도가 그건 아닌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본인의 실수를 제가 경륜이 짧아서 연륜이 짧아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주의를 하겠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다라고 하면은 더 오히려 그 젊은 사람으로서 미래적인 그런 정치인을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오늘 오전에도 당사에서 어제는 뭐 강남인가 또 유세를 갔다 그래요. 일부의 그 20%, 15%그 세력, 극우 세력들은 아마 응원을 받을지는 몰라도 일부 보편의 사람들, 일부 보편 타당한 일부 시민들은 이준석 씨에 대해서 저것은 아주 경우가 없다.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다. 저건 영 아니다. 라고 아마 비난을, 저도 그렇거든요. 이준석이가 100% 이건 잘못한 거거든요. 본인의 실수와 또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어떤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심각성을 초래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도가 지나쳤다. 그 부분을 사과를 즉시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시민들, 유튜버들, 또 일부의 어떤 민주당에서 지적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민형사상 고발 조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각을 세웠거든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행위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윤석열이라고 할 정도로 뭐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중에 뭐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장관이나 고위직에 있으면 과연 국민들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 것이죠. 저 사람은 국민을 제대로 섬길 사람 아니구나. 정말 정치의 어떤 그 시대의 변화를 쫓아가지 않은, 그러니까 못하는, 시대가 이렇게 요구하는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지금 뭐 표 달라고 할 때만, 뭐 선거할 때만 뭐 엎드리고 인사하고 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평상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관, 국민을 섬기는 그런 서비스 정신, 진정성을 보는 건데, 오늘 전 깜짝 놀랐어요. 이준석 씨가 그렇게 발표를 하는 걸 보고 정말 아나무인이다. 젊은 애가 정말 잘못 배우다. 한참 잘못 배웠다. 저 친구는 정치에 나오면 안 되겠구나. 저 친구는 찍어주는 이제 개혁신당에 있는 당원들이 의식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많은 당원들이 아마 탈당을 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뭐 천하람 의원은 뭐 탈당을 안 했다라고 뭐 소수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당원들이 탈당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당 대표 이준석 당이라고 하는 뭐 허은하가 거기서 당 대표에서 나왔지만은 이준석을 보면은 그 당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 차라리 이준석 씨가 뭐 오늘 내일 끝까지, 뭐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제 포기를 하고 출마 포기하고 한 1년 이상 칩거해서 자중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 꼬리표를 물고 다닐 것이다. 아마 옛날에 그 홍준표 씨가 얘기했던 그 대지 발정제 그 이상으로 아마 꼬리표를 달고 다닐 것이다. 뭐 젓가락 얘기만 나와도 이준석이를 교차하는 그런 정도까지, 저건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저건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대응을 할까? 자기가 잘했다고, 저건 뭐 전혀 잘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그런 내용을 이준석 씨가 하는 걸 보고 정말 정치 잘못 배웠구나. 뭐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나름대로 좀 똑똑하고 젊은 사람이 하는데 고생을 좀 덜 했는지, 또 오냐오냐 좀 귀족 그 공자 그런 코스만 밟아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준석 씨에 대한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이
최근에 이게 발표되고 영원히 그 대한민국 정치에서 거의 사장될 수 있는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 아마 대선이 끝나면 저건 바로 형사적인 절차가 아마 고소고발이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어, 뭐 저는 지금 방송을 하면서 뭐 이준석에 대해서 제가 뭐 비하한다든가 인격적으로 못 오겠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까지는 뭐 고소 두르진 않겠죠. 다만 이 젊은 40대 그 젊은이를 대표하는 뭐 대표라고 할 수도 없지만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따랐던 저도 한때 뭐 이준석 씨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졌는데 옛날에 근데 굉장히 실망스럽고 굉장히 말도 잘하고 논리적이고 말장난을 너무 궤변적으로 말을 잘해요. 근데 전혀 그 어떤 정치의 어떤 깊은 뿌리를 모른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방송을 좀 켰고요. 뭐 이런 추세로 가면 뭐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이제 6월 3일 날 뭐 저녁 한 8시, 9시면 나오겠죠. 그리고 4일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아마 대한민국이 국민 주권 정부 뭐 여러 정부가 있지만 국민 주권 정부로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6월 4일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거의 뭐 50% 이상 아마 50한 2%까지 저는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이준석 대표는 7%, 6%대에 머무르지 않겠나. 그리고 김문수는 한 30%대 32% 정도에 머무르지 않겠나. 아마 기존의 그 지지하는 그 TK나 경상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 보수가 다시 결집을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이렇게 이쪽 화면이 굉장히 지금 좋네요. 이쪽 이게 파란 뒤에 배경에 지금 거의 뭐 5시, 6시 가까이 되는데 날씨도 시원하고 그래서 방송을 켰는데 이준석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 또 이렇게 오전에 정말 아나무인 이건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이 대선 방송에서 크나큰 말실수의 한 거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읍소를 하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 아주 뭐 끝까지 해보겠다. 뭐 교차되는 게 뭐 윤석열과 같은 그런 그 독재와 그 아나무인 같은 그런 연상이 교차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이 또 뭐 내란 그 아니 계엄령 있을 때 뭐 담 넘어가는 거에 대해 막 조용히 해 임마 조용히 해 임마 그 얘기도 다 퍼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걸 차치하더라도 이준석은 모르겠어요. 본인이 국힘당의 새로운 어떤 그 이니셔티브나 헤게모니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 어떤 전투력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국힘당의 그 세력들은 사실은 구구들 세력이거든요. 구구들 세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힘당은 아마 대선 후에 사라질 정당입니다. 이거 아마 누가 법무부 장관이 조치를 하겠지만은 누가 하더라도 내란당으로서의 어떤 그 이원 판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 국힘당 구구 세력을 대변하는 일부 그 15%에서 20%의 세력이다. 이제 그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안타까워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뭐 한 5일 있으면 되는데 이준석 참 안타깝다. 젊은 사람이 저렇게 잘못 배워서 좀 애 늙은이 같은 아주 못된 것만 정치적으로 잘못 배워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생 선배로서 제가 따끔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충고를 좀 남기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40대이기 때문에 한 2, 3년 좀 숙고하고 칩거하는 정말 정치를 하고 싶다면 이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철저하게 다시 정치를 배우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어떤 그 재능이라든가 논리력이라든가 말을 잘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은 다 갖춰졌거든요. 그래서 좀 이준석이가 좀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방송을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준석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차에 좀 더 대한민국이 새롭고 또 새로운 개혁 시대, 과감하게 개혁을 하면서 시스템을 만들고 법제화시키고 해서 다시는 이런 내란 준동 세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 대한민국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제가 강조를 합니다.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또 방송하도록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